45번 볼게요. 자, 지금 요렇게 해서 극한각 계산한 게 A, 극한각 계산한 게 B다. 그때 A-B의 값을 찾아라 문제예요. 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극한각 문제군요. 핵심은 뭐죠? 절대값을 어떻게 벗기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 x가 1 플러스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엄밀하게 말해서 x가 1보다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x가 1보다 큰 거죠. 그럼 x가 1보다 크면 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1보다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x가 1보다 크니까. x가 1보다 크면 x제곱도 1보다 큰 거죠? 따라서 1보다 큰 거에서 1을 빼는 거니까 결국에 절대값 내부는 양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맞죠? 자, 요런 걸 적어주시면 되죠. 1번. x가 1 플러스로 가므로 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은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따라서 자, 리미트. 선생님 리미트 요렇게 써요. 원래는. 자, 한 번만 이렇게 쓸게요.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자, x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하면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여러분 요거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의 곱인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x 플러스 1이 남고 요거는 계산하면 2가 되고 얘가 바로 a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요. x가 1 마이너스로 가므로 여러분 요거는 x가 1보다 어떤 거예요? 작은 거죠? x가 1보다 작으니까 절대값 x 마이너스 1은요. 앞에 있는 x는 1보다 작은 거니까 1보다 작은 거에서 1을 빼면 어때요? 음수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 나오겠어요? 절대값 벗기고 마이너스 붙겠어요? 마이너스 붙는 거죠? 따라서 x 마이너스 1 앞에 마이너스가 딱 붙는다 이거예요.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은 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자, 이 분모는 마이너스 붙이고 x 마이너스 1이고요. 자, 분자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역시 합차 공식에 의해서 나눗셈을 하면 결국 남는 게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마이너스 붙이고 x 플러스 1이 남는다.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인데 얘가 b라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2고요. b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 마이너스 b를 찾는 게 목표니까 a는 2고 b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다? 4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67번 보겠습니다. 4차 함수 fx에 대해서 자, 곡선 위의 임의의 점 t, ft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gt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닫힌 구간 마이너스 1,3. 여러분 이 마이너스 1,3은 어떤 값의 범위일까요? 요 t 값의 범위겠죠? 이 t라는 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움직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럴 때 gt의 최대값이 라지 m이다 그랬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이거죠. 어떤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구나. 여러분,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프가 필요하구나. 자, 그래서 이 문제는 GT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구나. 이렇게 일단 방향성을 잡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GT식을 먼저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GT라는 것은 자, 문제에서 분명히 점 T, FT 만들어 볼까요? 3T 4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더하기 T. 자, 여기에서 자, 직선식 요거 직선식도 y를 이렇게 넘겨서 x 마이너스 y 이퀄 제로까지의 거리니까 자, 거리이므로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써주면 되는 거죠. 네. 자, 그거 이용해서 GT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되죠? 분모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그죠? 절대값 자, 여기 직선식에 이 점을 넣는 거죠. 그죠? 그러면 x자리에 t 넣어주고 그러면 t 마이너스 여기는 3t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세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t 그리고 절대값 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분자를 보면 얘들아 요 t하고 요 t하고 없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 속에 있는 이 전체 마이너스는요. 여러분 절대값 속에 있는 전체 마이너스는 없애도 상관없잖아. 절대값 마이너스 3이나 절대값 그냥 3이나 똑같잖아. 그지? 자, 그래서 결국 이거 다시 정리하면 자, 루트 2분의 1에 절대값 3t 4제곱에 마이너스 4t 세제곱에 마이너스 12t란 말이죠. 요렇게. 12t 제곱이구나. 그죠? 요렇게. 여기 제곱이에요. 선생님이 제곱 빼먹었네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요 그래프 그리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 그래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래프는 자, 식 전체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죠. 맞나요? 그럼 우리 식 전체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예, 절대값 없는 걸 먼저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x축 밑에 있는 것을 꺾어 올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절대값 내부에 있는 요 사차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차함수만 끄집어 낼게요. 자, y는 3t 4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자, 그래프 그릴 거니까 미분해야 되겠죠? 자, 미분하면 43 12t 세제곱 마이너스 43 12t 제곱 마이너스 24t가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요거 0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12t로 묶읍시다. 자, 12t로 묶으면 자, t제곱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이퀄 제로. 인수분해가 되죠. 1, 1, 여기는 1, 2,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요렇게요. 자, 따라서 지금 0 되는 t값을 찾아보면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2 요렇게 3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제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여기 t축 그려놓고요. 자, 순서대로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플러스 2겠죠. 따라서 지금 요거 도함수 그래프는 3차함수니까 자,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니까 결국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자, 요게 지금 뭘 그린 거다? y는 y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y 프라임 이퀄 자, 12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t. 네, 요 3차함수를 그린 거예요. 도함수 그래프. 맞죠? 자, 순서대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리 원래 함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감소, 여기는 증가, 여기는 감소, 여기는 증가. 네, 그 정도는 이제 해석할 수 있으시죠? 예, 따라서 결국 그래프 모양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물론 여기 극소값과 여기 극소값 중에 어디가 더 작은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자, 그래서 얘가 y는 gt 그래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gt 그래프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gt는 앞에 루트 2분의 1까지 있어야 하니까. 맞죠? 그러면 gt 곱하기 루트 2라고 해야 되겠구나. 굳이 말하면. 맞죠? 네, 암튼 요 사차함수의 그래프가 바로 얘라는 건데요. 자, 문제는 얘들아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 절대값이 들어갔다고. 절대값. 자, 절대값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x축 밑에를 이렇게 접어 올려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려면 우리 요 점의 y값 얼만지, 요 점의 y값 얼만지, 요 점의 y값 얼만지를 찾아야 되겠다. 그죠? 자, 여기를 조금 수정할까요? 그러면 이 부분. 자, 여기를 자, 요렇게 하지 말고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원래 함수식이 이거죠. 3t 4제곱에 마이너스 4t 세제곱에 마이너스 12t 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써놓고 여기 세 지점의 y값을 찾도록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는 t값 1일 때니까 자, t값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y값 계산을 해보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그럼 얘가 마이너스 5예요.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여기는 x값 0이잖아. 그지? 그래서 t 대신에 0 집어넣으면요. y는 그냥 0이에요. 0.
여기가 0,0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요 점은 여기 t값 2잖아. 그럼 t값 2 집어넣으면, 자, y값은 2 집어넣으면은 여기 48이고요. 여기 2 대입하면은 얼마야? 8, 4, 32. 그 다음에 여기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8. 네, 그래서 이게 요거 없어지면 마이너스 32가 돼요.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32라는 거죠. 요렇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t축이 어떻게 지나간다는 거야? 여기가 0,0이니까 결국 요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 씌우는 게 목표죠? 요렇게 절대값 씌우는 게 목표 아니에요? 절대값? 맞죠? 아까 전부터 계속 요거 절대값 씌운 그래프 그리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 꺾어 올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위로 대칭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로 대칭, 그죠? 그럼 위로 대칭되면 결국 어떤 모양이에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결국에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는 선생님이 요렇게 그린 부분, 자, 요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절대값이 들어간 부분은 요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그래프가 바로 자, 식전체에 절대값을 붙인 그래프의 개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구간이 있죠, 구간. 자, t값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제한을 해놨거든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은 어디였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1, 그지? 그러면 3은 어딜까요? 3. 뭐 3은 여기 어디 있겠죠? 여기 어디 있겠죠? 뭐 이렇게 3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결국에 이 문제는 지금 여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자, 이 구간 안에서 자, 가장 큰 y값을 찾는 게 목표라고요. 가장 큰 y값. 그죠? 그럼 얘들아, 이 구간 안에서 가장 큰 y값은 어딜까요? 다시요. 어디냐면 여기라고, 여기. 요 구간. 그죠? 요 구간 안에서 가장 큰 y값을 찾는 게 목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마이너스 5를 뒤집은 거니까 여기 y값 플러스 5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31을 뒤집은 거니까 여기가 32겠죠. 그러면 여기가 y값 제일 크지 않아요? 여기가? 맞죠? 아,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자, 요 절대값 붙은 식 있죠? 절대값 3t 4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자, 요것의 최대값은 결국에 32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니? 루트 2분의 1이 붙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도 똑같이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면 자, 요거 계산하면 16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문제는 최대값이 16 루트 2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문제가 이거를 제곱해서 답하세요 그랬으니까 256 곱하기 2가 돼서 자, 요거는 512가 답이다. 요렇게 끌어낼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기존에 풀던 문제보다는 요 문제가 이제 되게 어렵죠. 조금. 왜냐하면 요 GT라는 거, 즉 GT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를 하고 요 GT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GT 자체가 식전체에 절대값을 붙인 함수다 보니까 자, 다시 그래프를 그려서 또 꺾어 올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앞에서 풀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뭐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78번 문제 볼게요. 3차 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요러한 관계를 만족한다. 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죠? 기함수, 그죠? 자, 기함수란 소리예요. 알고 있죠? 참고로 여기 앞에 마이너스 없으면 뭐죠? 우함수 이런 뜻인 거죠? 자, 그 다음에 f1이 6이다를 만족한대요. 그럼 얘들아, 3차 함수인데 기함수래요. 그러면 원래 3차 함수는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4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함수니까 3차항과 1차항만 있다는 얘기네요.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써줍시다. f-x와 마이너스 fx가 같으므로
결국에 함수식 fx는 우리가 ax 세제곱 더하기 bx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기함수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3차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최고차 한계수가 0이 아닌 건 당연한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미정계수 a, b를 찾아야 하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게 뭐가 있어요? f1의 값이 6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1을 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f1의 값은 a 플러스 b인데 자, 그 값이 6이다 해서 일단 우리는 미정계수 a, b에 대한 식을 첫 번째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 프라임 x dx가 12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런 거 알죠? 원래 함수가 기함수니까 미분을 하면 우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f 프라임 x는 우함수이므로 자, 얘가 왜 우함수냐? 옆에다 이유를 달아주면 되죠. fx가 기함수니까요. 그죠? 요 정도만 말씀하셔도 돼요. 자, 원래 함수가 기함수니까 도함수는 우함수다. 뭐 정상적인 고등학교 과정을 잘 공부하셨다면 누구나 아는 거니까 요 정도만 이유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선생님, 요거 점 이렇게 따라서를 거꾸로 쓴 요거 점 2개, 점 하나 요렇게 쓴 거 뭔가요? 이거 비코우즈예요. 비코우즈. 알겠죠? 왜냐면 이런 뜻이에요. 수학적 기호. 자, 그러면 f 프라임 x는 우함수니까 당연히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적분 구간 반 줄여서 2배. 그죠? 그래서 f 프라임 x dx가 10이다 하여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 프라임 x dx는 6이다라고 바꿔서 풀어도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한편 우리 f 프라임 x를 구해 보면요. 이제 자, 요거 미분 들어갑니다. 미분하면 3ax 제곱 플러스 b이므로 자,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하죠.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3ax 제곱 플러스 b의 dx 자, 요거 계산 결과는 6인 거고 자, 부정적분 할까요? 여기 ax 세제곱 더하기 bx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 요거 계산한 결과가 6이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8a 플러스 자, 2b의 값이 6이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누면 4a 플러스 b가 3이다 해서 자, 미정계수 a, b에 대한 식을 또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 식으로부터 1, 2로부터 자, 뭐를 소거할까요? b를 소거하면 좋겠죠. b. 그죠? 요거 b를 소거하면 딱 좋겠네. 그죠? 그러면 3a의 값이 결국에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b는 7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 fx식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 fx식 적어볼까요? 자, a값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더하기 7x란 얘기고요. 마무리 f2를 찾는 게 목표니까 f2의 값은 마이너스 8 더하기 7이 14 14에서 8 빼면 6이 답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6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게 일단 기함수란 뜻, 그죠? 기함수를 우리가 우리 한글로 기함수 이렇게 안 주고 요렇게 수학기호로 준다는 거. 참고로 여기 마이너스가 없으면 우함수의 정의가 된다는 거. 그리고 원래 함수가 기함수면 도함수는 우함수가 되고 원래 함수가 우함수면 요 도함수는 거꾸로 기함수가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도함수와 원래 함수의 그 관계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